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마을, 지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참여복지, 주민자치회, 엄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뭐 마을총회라든지 마을계획, 마을복지계획 등 참여할 공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실습의 장으로서 활용해 보시기를 희망해 보고, 교재로 들어가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나 생활기능의 붕괴 등으로 인해서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지역 개체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급격히 해체되거나 붕괴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속에서 절대빈곤층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들이 존재하게 되고 급격한 인구, 가족 구조들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뭐 실업, 뭐 조기 퇴직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많은 문제점들을 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해결하는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또 다른 대안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변화는 모든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변화하고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인구 이동, 산업, 취업인의 인구의 변화, 가족의 변화,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은 가족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고령화 사회, 저출생, 그리고 도시화, 지방자치제 등이 지금 이제 지역이 변화하는 그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는 사회복지 욕구와 변화, 탈시설화, 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 세 번째는 지역사회 구조의 변화, 네 번째는 정치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출생률이 0.67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 모든 것들이 뭐 침체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큰 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소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붕괴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재정 지출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65세 이상의 노년 부양 인구의 인구 구성이 그리고 그 부양비에 대한 추세가 증가. 1인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층 1인당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회 인구학적 변화에서 사회적 기능상에서 중요한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지적장애, 정신질환, 신체장애, 심각한 의료 문제들을 가진 요부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재정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일 서비스 체계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관만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뭐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한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1인 가구가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이 4인 기구 가족에 맞춰져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 구성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혼란을 빚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작업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최근에 올 초에도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과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도 뭐 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3차 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서비스 부분이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고도 대중 소비 시대의 도래로 해서 고도 산업 사회의 사회 구조와 기능 변화가 출현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된다는 거죠. 산업 구조의 고도에 따라서 직업 분화 및 계층의 다양화, 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다수의 소집단들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화가 되기 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충돌이나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만연해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조직 역할이 강화되고 그 기능이 확대되며 개인은 조직 사회로부터 그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개성의 추구가 강화되고 개인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적인 격차를 가져와서 지역 격차를 정대시킬 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 소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나마 이제 경남에서 김해시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는 3등이었는데 올해 언론상에 나오는 정보들을 봤을 때도 가장 젊은 도시인데도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면 어령이나 더 농촌 지역으로 갔을 때는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변화 중 세 번째, 지역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해체 또는 약화시키는 기본적인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분리,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으로 붕괴되는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겪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도시화의 문제는 국가 전체에 볼 때 수도권의 과잉 도시화와 지역사회 균형을 해체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도시화 현상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이게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족 대조는 일반적으로 출생률의 저하와 가족 구성원의 사이의 거주 형태의 변화가 합체돼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핵가족의 증가, 직계 또는 확대 가족의 감소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표준형 핵가족 체계 속으로 흡수되지 못한 인구 집단이 형성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가장 심각한 게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지금 현재 50% 이상의 1인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현상들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 핵가족 비율이 높아지지만 노인들을 포함한 기타 가족 또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 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사별이든 어떤 형태든
이혼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결혼을 미루면서 1인 가구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1인 가구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와 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정치와 사회 환경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된 지 거의 한 30년이 돼가고 30년이 좀 됐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 분권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정진에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자체장 선거에는 지역 주민의 복지, 뭐 얼마 전에 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마다의 공약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방자치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면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정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인 양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두 측면에서도 중앙집권적 체제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공공활동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직간접 참여의 범위가 변화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주민복지의 내용 및 강조점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공공체계의 변화, 지역 갈등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정치적 의의와 더불어 주민복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완성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복지에 대한 향상도,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이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들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봤다면 이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는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 그리고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급변한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가치관, 생활양식, 사회구조 등에서 복합적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복지 욕구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자치에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단위로 되면서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가족 제도의 변화에 대한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족 등의 복지 혜택의 필요, 그리고 계층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 실업 관련 수당, 공적 부조 지출 증대 등 지속적으로 복지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 서비스의 질이 강조되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앞 시간에도 그러니까 언급했던 부분에서 김해 씨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무료화 정책이라든지 뭐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복지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가장 체감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빠르게 그러니까 체감도가 높다는 거는 서비스의 내용도 있겠지만 가장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수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활동들이 학교마다
뭐 아침부터 아이들이 그거 뭐라 그러니까 하교할 때까지 학교 앞에서 지키고서 이렇게 교통 지도를 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 공공기관들의 뭐 이렇게 활동들 하면서 어르신들의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복지 혜택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이번 정부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를 새로 다듬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됩. 대표적인 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고압적인 이런 것들 뭐 있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변화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의 욕구 확대, 그리고 고도화로 해서 고정적이고 일시적인 욕구에서 욕구 수준의 상승과 다양화로 인하여 정형적인 욕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비정형적인 욕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 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A 어르신은 요거, B 어르신은 뭐, 아니면 A 가구는 뭐, B 가구는 뭐.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를 살펴볼 수 있고요. 둘째는 복지 욕구의 지역성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욕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의 고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김해에 있는 어르신의 고민들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들도 지역의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이제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또 그 수요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셋째는 욕구 충족의 방식의 변화로서 단순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양한 공급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 돌봄의 서비스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가 뭐 공부방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20년 정도의 독주 체제였죠. 뭐 경쟁이라고 하는 방과후 뭐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연하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법적인 아동복지 시설로서. 나머지는 뭐 지침이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사업으로 진행됐고 이렇게 했다면 예산이 그쪽이 더 많았을 때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서는 다함께 돌봄이라는 경쟁 상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고민되던 지점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넓은 학교라고 하는 뭐 아주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지는 한계점들은 있지만 강력한 지역아동센터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쟁들이 구조가 갖춰지다 보니까 솔직히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좀 답답한, 뭐 지역 아동센터만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노인 요양에 관련된 서비스도 많은 기관들이 생김으로 해서 경쟁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들이 바우처 제도 형태를 도입함으로 해서 민간이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바우처에 대한 고민들을 뭐 고민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경쟁을 더 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욕구는 아닌데 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 체계를 다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같이 뭐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것들을 흔들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경쟁할 수 있던 그때 당시에 청소년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정책에서 아예 지워지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흡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의 집중과 분산 그렇게 하면서 정부 예산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뭐 탈시설화와 시설의 사회화 그리고 재가복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뭐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기관, 시설에 한정시키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를 제대로 반영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죠. 그리하여 이제 사회복지 정상화라는 개념들의 이야기들을 뭐 시설 중심에서 생활의 장애인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냐 뭐냐면 왜 지역사회가 강조될까? 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생활해온 자기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 뭐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빈곤의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 내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 뭐 그 어르신한테 좋은 건지 이 두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뭐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연출해야 되는 거죠. 정보의 단절로 해서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아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C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나는 B라는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어. 근데 하다가 좀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시 등장된 것은 뭐냐면 자립에 대한 그러니까 뭐 장애를 가졌든 연령이 많아지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환경. 그래서 지금은 먼저 초창기 그 김혜 씨가 했던 자립 홈 형태의 보면 장애인들을 처음에 이렇게 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성 이렇게 하면서 공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시설복지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재가복지로의 전환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설에 이제 뭐 가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지역사회라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 근처에서 집에서 아니면 집 주변에서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활에 보조하는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호 대상자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원의 범위, 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복지시설, 복지기관이었다면 지금은 민간부터 해서 복지기관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회자원을 단위로 광범위한 조직망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사회자원의 내용, 특성 그리고 관련된 가치관을 입각해서 이게 조직망들이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사례 관리가 있겠죠. 원조 방법 관심에는 심리적인 측면의 원조에서 환경의 조정, 지향 그리고 환경에 대한 명확한 중거의 틀을 저번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지원 요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뭐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구, 인간의 복잡성, 다양성의 기초에 하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가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뭐 가정하에서 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서비스의 주 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용 중심이었던 복지 서비스가 제가 서비스로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그리고 중앙 집권 하에서 지방 분권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라든지 사례관리 방식이라든지 전문직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능 기술에서도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종합복지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